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개혁과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에서 나타난 개화정책,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중엽 조선 사회에는 안으로는 세도 정치로 왕권이 약화되었고 밖으로는 이양선이 출몰하는 등 서양 열강의 침략적 접근이 계속되어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이 어린 고종이 즉위하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었죠.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고 비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호포제와 사창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는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정치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 서양 열강의 통상수교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천주교를 탄압하여 많은 신자와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하였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침략하여 통상을 요구하는 병인 양요가 일어납니다. 조선은 한성근 부대와 양원수 부대의 활약으로 프랑스군을 물리쳤지만 퇴각하던 프랑스군은 외교장각 도서와 각종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이후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으로 서양인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은 더욱 거세어져 갔죠. 한편 미국은 1866년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에서 불에 타 침몰된 사건을 구실로 1871년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여 통상을 요구하는 신미 양요를 일으킵니다. 이에 맞서 어제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미국은 광성보를 점령하였으나 계속된 조선의 저항으로 결국 물러갔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전통을 지키고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문호개방의 기회를 스스로 봉쇄 차단하여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근대화를 늦추었다는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하자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났습니다. 정한론은 일본 내부의 반대와 준비의 부족으로 당장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조선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 오경석 등이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근대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상 개화로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1875년 운요 사건을 일으켜 조선의 개항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1876년 맺은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일본의 해안 측량권과 치외 법권 등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어 체결된 부속조약에서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과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었고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 등이 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곡물 가격은 폭등하고 일본의 상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노력한 결과 1883년 관세 부과가 인정되기도 하였죠. 개항 이후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에는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청,
일본,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는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이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라는 이 책이 유포되면서 미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882년 조선은 서양 국가 중 미국과 처음으로 조약을 체결하죠. 이러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강화도 조약과는 달리 관세권은 설정되었으나 취해법권은 물론 새로이 최애국 대우까지 규정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수교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양과의 조약 역시 모두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후 열강의 침입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정부는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통리 기무하문을 설치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여 근대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게 하였으며 청에는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워오게 하였습니다. 보수적인 유생들은 성리학적 전통과 질서를 지키고 외세를 배척하자라는 위정 척사운동을 전개합니다. 1860년대 기정진과 이항로 등은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하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1870년대 강화조 조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최익현이 일본은 서양과 같다. 외양일체라는 주장을 펴며 개항을 반대하였습니다. 1880년대에는 조선 책략의 유포와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 반발하여 이만손 등의 영남지방 유생들이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상소, 영남 만인소를 올리기도 합니다. 위정척사운동은 서양과 일본을 오랑캐로 여기고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지키려는 자주적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정척사운동은 국제 정세에 어두웠고 성리학적 질서를 내세워 근대적 개혁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은 1890년 후일 항일 의병운동으로 계승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은 구식군인들에게서도 터져나왔습니다.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은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분노한 구식 군인들의 봉기로 개항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진 도시 하층민도 봉기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들은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습격하고 일본인 교관과 부패한 민씨 일파를 살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집권한 흥선대원군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개화 정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은 군대를 보내 흥선대원군을 납치함으로써 군란은 진압되었고 민씨 세력은 다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고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조청 상민 수륙 무력 장전을 체결하여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하기도 하였죠. 한편 일본은 공사관이 습격받은 이를 구실로 조선 정부의 제물포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일본 군이 서울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죠. 다음 시간에는 조선에서 나타난 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